예쁜 할머니 되는 게 제 꿈이고요. 100세 이상 사는 거 아닐까요? 세컨 잡을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게 은퇴 인간관계 지수거든요. 돈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돈 인문학 토크쇼 돈은 머니! 네, 안녕하세요.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의 의장 정은영입니다. 법무과 승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세 은퇴연구소의 김동엽입니다.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박원주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은퇴편의 두 번째 일하는 삶이 축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주변에 혹시 100세 이상 일하는 삶을 축복처럼 잘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희 할머니가 97에 돌아가셨었어요. 1912년도에 태어나셨거든요. 장례식 때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저희 할머니 어떤 삶을 살았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장례식장에 일단 할머니 친구는 한 분도 안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 든 게 장례 문화가 바뀌겠구나. 네, 맞아요. 오래 그 생각 살면 되게 많이 들어요. 다 가족장 중심으로 해서 가족이 정말 추모하는 형태로 장례 문화가 좀 바뀌지 않을까? 공연을 보러 갔는데 우리 그 김영석 교수님 있으시잖아요. 저도 딱 떠오르는 분이 그분이세요. 올해가 100세신데 네, 그 올해가 공연을 100세시죠. 보러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나도 저 나이에 저렇게 공연을 보러 갈 수 있을 정도의 건강과 그런 상태면 정말 좋겠다. 또 계속 저작 활동 하시잖아요. 그렇죠. 일도 왕성하게 하시고. 일하시고. 그래서 되게 좋은 롤 모델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가 생각보다는 주민등록상에는 굉장히 많대요. 네. 제가 행안부 통계 자료를 본 거에 의하면 2016년 기준으로 15,000명이 넘었었어요. 우리는 다 보편적으로 100세 이상 사는 거 아닐까요? 저보다는 이쪽에 계신 세 분이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100세인 통계를 보면 여성 비율이 한 80% 넘어가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먼저 죽고 여기 계신 분들이 오래 사실 것 같은데 59년생 기준으로 95세를 살 확률이 50%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확률이 지금 더 높은 거죠. 아이 무서워. 보편적으로 볼 때 이제 은퇴 후에 3, 40년 일하는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게 될 거다. 저희 패널분들부터 먼저 그 남은 3, 40년 동안 뭐하고 살고 싶으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 제 인생의 모토가 뭐냐면 공부해서 남주자예요. 남주자? 네. 좋아요. 그래서 제가 원천 컨텐츠를 개발하지 못해요. 그 컨텐츠를 누가 읽기 쉽게 알기 쉽게끔 이제 좀 전환해서 잘 전달해주는 역할들을 하면서 사는 거. 특히 요즘같이 이제 고령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시대에는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알려주는 역할들을 하면서 살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저는 하고 살아요. 저는 이렇게 은퇴 후의 삶을 잘 그려보는 편이거든요. 평소에 지금 하고 있는 일, 뭐 강의하고 상담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그때는 더 농익은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99세에 최고의 소득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삶도 그려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일. 그 왜 삼시세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텃밭 가꾸고 막 생각났어요. 제가 그때가 생각나더라고.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런 삶이. 그래서 제가 설레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상상으로는 그려지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는 이제 뭐 어차피 변호사는 은퇴가 없어요. 그렇죠. 다만 이제 또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세컨 잡을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애들이 셋이에요. 그래서 애들을 가능하면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시키려고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애를 낳게 해서 유치원을 해서 사설 유치원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봐주면서 제가 생계를 유지하는 그래서 그걸 지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 자격증 이런 거 따셔야 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맨날 물어봐요. 나이 들면 어쩔 거라고 하는데 일단 이쁜 할머니 되는 게 제 꿈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쁜 할머니고 지금보다 훨씬 온유하고 좀 지혜로운,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매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그 할머니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위로를 받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을 열심히 계속 해가지고 뭔가 이 정운영의 담론 이런 책을 한 권 정도는 쓰고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손자들, 손녀들은 예쁜 할머니 플러스 돈 많은 일 없이 오래 사는 삶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면서 살아야 될 때 그 일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보통 일하면 돈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퇴직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 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스마트폰 한번 꺼내보라 그래요. 스마트폰 딱 꺼내보면 주소록 있잖아요. 주소록에 몇 명 정도 저장이 돼 있는지 보면 가족이나 친족을 이제 1번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화하면 언제든지 나와서 술 한잔 같이 할 수 있는, 뭐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들을 이번 그룹에 놓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일에서 만났던, 비즈니스로 만났던 사람들이 거기 다 해당되거든요. 3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딱 선택한 다음에 과감하게 눈 감고 딜리트 키로 확 지워버리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1, 2번 그룹하고 최근 한 달 동안 통화한 횟수랑 시간을 정확하게 카운팅을 해보라 그래요. 그게 은퇴 후 인간관계 지수거든요. 일을 놓는다라는 것들은 관계랑 시간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부분이다. 이걸 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분법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기, 은퇴기 완전 이분법, 그리고 일과 여가 완전히 이분법. 어쨌든 은퇴 이후에는 일과 여가가 공존하는 시기고 이게 오버랩되고 중첩되는 그런 시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니까 은퇴 이후에는 일자리라기보다는 일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도 일이고 일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딱딱하게 일이라고 하면 돈을 버는 일, 근로를 제공하는 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들이 은퇴 이후에는 좀 많이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 중에서 돌봄 노동이라고 요새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읽은 책 중에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유지를 했던 것은 옛날에는 엄마 아빠는 이제 사냥하러 나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누가 보살피냐면 늙은 할머니들이 보살펴서 우리 인류가 이제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지혜와 그런 정도의 노동력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저도 부모이긴 하지만 부모로서 사실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충분히 사랑을 지속적으로 주지 못한 부분이 되게 아쉽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우리 실버 세대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메꿔줄 수 있으면 이거는 경제적으로 환산하기가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퇴 이후의 일에 대해서 저는 가족 단위에서 벌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가족이 없다면 그 옆에 집, 우리 아파트 살면 한 동에서 저는 그게 정말 가치 있고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젊은이들이 가진 아이디어나 액티비티한 이런 활동력과 이제 어른들이 가진 경륜이나 뭐 이런 어떤 지혜로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사회가 잘 조합해서 일 자리도 만들고 일거리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좀 고민하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은 진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정은영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예쁜 할머니가 돼서 나누고 싶다는 거 저는 정말 응원해 드리고 싶고 그런 일 하는 분이 많이 나오는 것이 저는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은퇴 이후에 그분들 그리고 그 아래 세대 다 같이 어떻게 보면 상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사회가 되게 건강한 사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 일 외에 또 경제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일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또 창업 같은 걸 또 하시잖아요. 그런 걸 그런 분 또 상담들 어떻게 되게 하세요? 많이 네. 하고요. 교육하시는 분한테 물어보고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일단 이분들이 퇴직을 하면 바로 취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보통 자기가 해보면 짧게는 5,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사람들이 그걸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그러다가 창업하시는 분을 보면 사업자 등록하는데 한 달이 안 걸린대요. 그거 그렇게 하시는 분 치고 또 오래 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시기가 되면 좀 준비라는 것들이 필요한데 재취업을 하시려고 하면 뭘 해야 되면 이력서, 경력서를 써야 되잖아요. 뭘 쓰냐 그러면 태어나서 뭐 어디서 살았고 이런 걸 쓴대요. 대부분이.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써줘야 되는데 그 이력서 쓰는 방법들도 익숙하지 않으시고 회사 다니면서 남의 면접만 봤지 본인이 가서 면접하는 거 어색해하시고 그런 것들도 좀 신경 써서 이제 50대 들어가시거나 이러면 그때부터 조금 계획성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은퇴 이후에 자신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내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뭐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기에서 뻗어서 내가 은퇴 이후에 어떤 일을 할지를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이 이야기하니까 많이 생각나는 들어요. 게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세 종류의 일이 있대요. 제일 좋은 일이 뭐냐면 자기가 정말 잘하고
재밌어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 그렇죠. 그게 가장 그게 행복하다고 가장 행복한데 그러잖아요. 그 숫자는 작대요. 맞아요. 그래서 다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대요. 그렇죠. 잘한 걸로 돈을 벌어서 좋아하는 그렇죠. 일을 옛날에 TV를 보는데 소설가 김중혁 씨라는 분이 나와서 그러대. 자기는 정말 소설을 쓰고 싶은데 소설만 써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수필도 쓰고 텔레비전도 나오고 다른 방송 활동도 하면서 여러 개의 김중혁이 있는데 이 소설 쓰는 김중혁을 걔들이 지원을 해준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걸 지원해주는 다른 나들이 있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제일 힘든 건 뭐냐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이 없는데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은퇴 이후의 삶에서는 자신에게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자신에게 집중하려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 막연하게 이 일 하면 좋을 거야. 이건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금물이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생각이 정말 자기 들어요. 하고 싶은 일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할 시간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은퇴 후에 저희가 이제 일하는 삶이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눠봤는데요. 일단 뭐 나는 이런 일을 못해라는 편견을 좀 버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내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준비를 위한 철저한 어떤 물질적인 거, 비물질적인 거에 대한 준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게임하는 시니어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게임하는 주니어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편견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못할 거야 라는 하는 편견들이 달라지는 게 액티브하게 나이를 들기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권 정도는 쓰고 죽어야겠다. 농익은 모습으로. 이 은퇴하신 분들이 메꿔줄 수 있으면 예쁜 할머니 플러스 돈 많은